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본 며느리가 장례식장에서 들은 충격적인 말. 이제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며느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준비해둔 깜짝 놀랄 선물이 있다는 걸. 과연 이것이 20년 헌신의 대가일까요? 영희야, 우리 집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1995년 5월 28배 김영희는 시어머니 박말순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영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남편 준호의 손이 등을 살짝 토닥여 주었죠. 박말순 할머니는 당시 60살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마음씨도 넉넉했어요. 얘야, 너무 어색해하지 마라. 이제 한 식구잖니? 시댁은 서울 강북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가 가꾸시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상추며 고추며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사 먹는 것보다 우리가 기른 게 훨씬 맛있단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영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물을 주는지, 언제 거름을 주는지, 벌레는 어떻게 잡는지까지 세세하게 말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영희야. 내가 있으니 든든하구나. 결혼 3년째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희야, 내가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시거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거나 가끔은 영희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당신, 누구시죠? 그날 밤 영희는 남편 준호와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 병원에 모셔가 봐야겠어. 준호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 내일 당장 큰 병원에 모시고 가자. 진단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으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해요. 영희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약 챙겨드리고 산책도 함께 나가고 예전 얘기도 자주 들어드렸어요. 그런데 결혼 10년째 되던 해 남편 준호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살도 안 된 나이에 과로사였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어머니 부탁한다. 병원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영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시누이들은 조문은 왔지만 시어머니 돌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우리도 각자 살기 바쁘잖아. 영희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큰 시누이의 말이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어머니도 영희를 제일 좋아하시잖아. 둘째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댁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어요. 밤낮이 바뀌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때로는 난폭해지기도 했죠. 누구야? 내 집에 왜 들어왔어? 시어머니가 영희를 향해 소리칠 때면 영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영희예요. 영희는 매일 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약을 먹여드리고 씻겨드렸어요. 잠시라도 한눈 팔 수 없었죠. 시누이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어요. 영희야, 어머니는 어떠셔?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미안해.
괜찮아요, 언니. 영희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나갈 수 없어서 모임도 나가지 못했고 여행은 꿈도 꿀 수 없었죠. 영희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자.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대답하다 보니 연락하는 친구들도 하나둘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거의 누워서 지내셨어요. 영희는 24시간 간병인이 되어 있었죠. 어머니, 물 드릴게요. 스푼으로 조금씩 물을 떠서 입가에 대주면 시어머니는 힘없이 삼키셨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영희의 손을 잡으셨어요. 영희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어요. 마치 정신이 돌아오신 것 같았죠.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너 때문에 살 수 있었다. 영희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영희야, 너는 내 친딸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15년 가을, 시어머니 박말순 할머니가 향년 8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영희는 28세의 시댁으로 와서 48세가 될 때까지 꼬박 20년을 시어머니를 돌봤어요. 그 20년 동안 영희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재혼할 기회도, 자신만의 꿈도, 친구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모두 포기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이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어머니께서도 그걸 알아주셨잖아. 장례 준비를 하면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누이들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어요. 시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를요. 20년의 돌봄이 끝나는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영희야, 어서 와. 강북구 장례식장 사무실. 큰 시누이 혜진이 영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언니, 밤새 고생하셨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장례 절차는 시누이들이 주도했어요. 영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죠. 당연한 일이지. 우리가 친딸인데. 둘째 시누이 혜숙의 말에서 가시가 느껴졌어요. 마치 넌 딸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희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생전에 찍으신 사진 중 가장 밝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영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 씨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이제 편안하실 거예요. 조문객 중 한 분이 영희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정말 효부시네요.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맞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조문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영희의 20년 헌신을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누이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뭐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 며느리 역할 한 거지. 큰 시누이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너무 과하게 칭찬하는 것 같은데. 둘째 혜숙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친구분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영희를 아는 분들까지. 영희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아니었으면 말순이가 어떻게 됐을까?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순자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친딸들도 못하는 일을 내가 했잖니. 그 말을 들은 시누이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녁 시간 조문객들이 줄어들자 시누이들은 따로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희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고요. 언니 사람들이 너무 영희만 칭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마치 우리는 나쁜 딸인 것처럼 말하네.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잖아. 영희는 애도 없고 혼자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 그리고 어차피 며느리 역할이니까 당연한 건데. 시누이들은 점점 영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언니 상속 얘기는 언제 꺼낼까? 내일 장례 끝나면 해야지. 집도 정리해야 하고. 영희한테는 뭘 줄 거야? 글쎄, 약간의 생활비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 어차피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자잖아. 영희는 이런 대화가 오간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정성껏 모시고 싶을 뿐이었죠.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자, 이제 어머니를 모셔야겠네. 큰 시누이가 말했을 때 영희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건가요? 20년을 함께 했는데.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그때 둘째 시누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가 친딸인데 우리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게 좀. 혜수가 큰 시누이가 동생을 말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주변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20년을 돌본 며느리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게. 너무 심한 것 아니야? 하지만 시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이제 장례도 끝나니까 각자 자리로 돌아가야죠. 장지에서 돌아온 후 시누이들은 영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영애 씨, 이제 집 정리해야겠어요. 네? 무슨? 어머니 집 말이에요. 우리가 상속받을 거니까 영애 씨는 다른 곳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건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까. 큰 시누이의 말은 매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요. 준호도 없고. 둘째 시누이의 말에 영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언니들, 제가 어머니를 20년 동안. 그거야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 재산을 나눠줄 순 없어요. 재산은 바라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집에서 안 돼요. 우리도 이 집 팔아서 나눠 가져야 하거든요. 요즘 집값 떨어져서 걱정인데. 영희는 20년 전 이 집에 새색시로 들어올 때를 떠올렸어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날을. 그날 밤 영희는 혼자 집에 남았어요. 시누이들은 내일까지 짐 정리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갔죠. 빈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시어머니의 방, 남편과 함께 쓰던 방, 거실 곳곳에 20년의 추억이 서려 있었는데 영희는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이게 맞나요? 제가 2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하루 만에 떠나라고 하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나이도 48인데. 갈 곳도 없고 친구들도 다 연락 끊어졌고 영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어요. 20년을 바친 대가가 이런 모멸감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김영희 씨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승의 변호사 박민수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변호사라니 무슨 일일까요? 고인이 되신 박말순 할머니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유언이요? 네. 그런데 전화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내일 오전에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영희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아니요. 김영희 씨만 오시면 됩니다. 할머니께서 영희 씨에게만 전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영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에게만 전할 말씀이라고? 20년간의 돌봄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대접을 받는 현실 앞에서 이 전화 한 통은 영희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보자.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말이죠.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무엇일지 영희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영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변호사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나에게만 전할 말씀이 있다고? 영희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조금 했지만 여전히 초췌해 보였어요. 뭘 입고 가지?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을 훑어봤어요. 갑자기 강남 로펌이라는 곳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괜찮아. 그냥 편한 옷 입고 가자. 영희는 검은색 바지에 흰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시어머니 장례 때 입었던 옷이었죠. 오전 9시, 영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강북에서 살던 영희에게 강남은 낯선 곳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영희는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변호사에게 뭘 맡기셨을까? 혹시 시누이들 모르게 나한테 뭔가 남겨주신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냥 마지막 인사 말씀이나 편지 정도겠지. 강남역에 도착한 영희는 복잡한 거리에서 잠시 헤맸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어딘가 낯설었죠. 실례합니다. 법무법인 정승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아, 저기 보이는 파란 빌딩 25층이에요. 25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법무법인 정승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죠. 안녕하세요. 김영이라고 하는데 박민수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어요. 접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안내해줬어요.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은 영희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났어요. 잠시 후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김영희 씨시죠?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민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먼저 박말순 할머니의 별세에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영희 씨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 이야기를요? 네. 할머니께서 5년 전부터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면서 늘 우리 며느리라며 자랑하셨어요.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5년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셨다니. 사실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아주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히 영희 씨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셨죠.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할머니께서 영희가 나를 20년 동안 돌봐주고 있다. 다른 가족들은 다 외면하는 데라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거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특별한 결정을 하셨어요.
물론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정신이 온전할 때 하신 일이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셨나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변호사는 금고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왔어요. 이것이 할머니께서 영희 씨에게 직접 전하라고 하신 것들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어머니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영희에게 박말순.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편지부터 읽어보았어요. 영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너는 28배 우리 집에 와서 나를 20해 넘게 돌봐주었다. 치매에 걸린 늙은이를 말이야. 내 친딸들은 바쁘다며 외면했는데 너만은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었지. 밤마다 기저귀 갈아주고 약 먹여주고 씻겨주고 내가 너를 못 알아볼 때도 변함없이 돌봐주었다. 그런 너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단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영희야, 너는 내 친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다. 마음도 예쁘고 성품도 착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딸들은 어떤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나 하고 명절에나 얼굴 비추고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더라. 그래서 나는 결정했단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너에게 주기로 말이야. 영희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편지는 더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보세요. 변호사가 꺼내 보여준 서류들은 영희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건 은행 통장이에요? 네. 할머니께서 평생 동안 모으신 돈이 들어있어요. 시누이분들은 모르시는 비밀 계좌입니다. 통장을 보니 잔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어요. 2억이 넘다니. 할머니께서 아껴가면서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음에 나온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건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사두신 강남구 압구정동 원룸 두 채의 소유권 증서예요. 지금 시세로 각각 4억씩, 총 8억 정도 됩니다. 영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이걸 모르나요? 네. 할머니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영희 씨에게만 물려주려고 하셨어요.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녹음하신 메시지도 있어요. 들어보실까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자 녹음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희야, 이 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를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는 내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감동했단다. 밤마다 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도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 내 친딸들은 바쁘다고만 하던데 너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어. 그런 너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단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라. 내 꿈을 이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영희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녹음이 끝나자 영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니.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신경 쓰신 게 영희 씨의 미래였어요. 내 며느리가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셨거든요. 박 변호사의 말에 영희는 더욱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속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완전합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시누이들이 알게 되면 할머니께서 그것도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딸들이 화낼지도 모르지만 영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요. 영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앞길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변호사님, 저는 언제부터 지금 당장 가능해요. 통장과 부동산 모두 영희 씨 명의로 이미 이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모든 절차를 마치셨거든요. 영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갈 곳 없는 신세였는데 오늘 아침에 10억이 넘는 재산의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재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죠. 20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해주셨구나. 영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어요. 법무사무실에서 나온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에는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영희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영희야,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편지를 여러 장 썼단다. 너는 아마 내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밤새 나를 돌봐주느라 잠도 못 자는 것,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 포기한 것,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는 것, 다 알고 있었단다. 특히 내가 너를 못 알아보고 소리 지를 때 너의 상처받는 표정을 봤어.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 우리 영희가 또 슬퍼한다. 내가 정신을 잃어서 상처를 주고 있구나.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영희는 지하철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수 없었죠. 집에 도착한 영희는 봉투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였죠.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쓰셨던 일기였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영희에 관한 것이었어요. 1998년 3월 15일. 영희가 내 손톱을 깎아주었다. 이런 작은 일까지 챙겨주는 걸 보니 마음이 짠하다. 내 딸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아봤을까? 1999년 7월 22일. 오늘 영희가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여주었다. 어떻게 내가 호박죽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까? 내 친딸들도 모르는 건데. 2001년 5월 8일. 영희가 어버이날 꽃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혜진이와 혜숙이는 전화 한 통 없었다. 영희야, 고맙다. 너만이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2003년 10월 30일. 준호가 세상을 떠났다. 영희가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나를 버리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찾을까? 고마우면서도 미안하다. 일기를 읽으며 영희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세심하게 지켜봐 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2004년 6월 12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하네. 영희에게 더 큰 짐이 될까봐 걱정이다. 2004년 8월 3일. 영희야, 미안해. 오늘 너를 못 알아봤지? 마음속으로는 우리 영희야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입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구나. 2004년 11월 20일. 내가 언제까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변호사에게 가서 유언장을 써야겠다. 2005년 1월 15일. 이제 일기 쓰기도 힘들어진다. 영희야, 내가 비록 너를 못 알아봐도 마음만은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딸 같은 며느리야. 이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영희야, 있어. 큰 시누이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영희는 급히 편지들을 정리했죠. 언니, 어떻게? 짐 정리는 다 했어. 내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와서 집 평가할 거거든. 혜진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둘째 해숙도 따라 들어왔어요. 영희 씨, 다른 집은 구했어요? 아직. 빨리 구해야 할 텐데. 우리도 이 집 빨리 처분해야 하거든요. 영희는 시누이들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로는 달랐죠. 영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언니들,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시누이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유언? 영희는 시어머니의 편지 중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예요. 혜진이 편지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데? 편지를 읽던 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뭐야? 언니, 뭐라고 써 있어? 해숙이 편지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영희는 내 친딸보다 소중하다고. 두 시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가짜야. 어머니가 치매 걸린 상태에서 쓴 거잖아. 혜진이 소리쳤어요. 그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쓴 거라고. 해숙도 분노했죠. 하지만 영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받기 2년 전에 쓰신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도 받으셨고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영희는 박민수 변호사가 준 명함을 보여줬어요. 법무법인 정승이에요. 어머니께서 5년 전부터 다니셨대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설마 어머니가 재산을. 네. 저에게 상속해 주셨어요. 영희는 은행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2억이 넘는 돈이. 그리고 압구정동 원룸 2채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친딸인데. 해숙도 울음을 터뜨렸죠. 영희는 시어머니의 녹음 메시지를 들려줬어요. 내 친딸들은 바쁘다고만 하던데 영희만은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어. 그런 영희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었단다. 녹음이 끝나자 시누이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뭘 했던 거야? 해숙도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봤죠. 영희야. 미안해. 처음으로 시누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 영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영희는 시누이들을 보며 말했어요. 언니들, 저는 언니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의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어머니 장례 때 너무 심했어. 혜진이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영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질투만 했네. 해숙도 고개를 숙였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영희의 제안에 시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 집, 저도 추억이 많아요. 만약 언니들이 괜찮다면 제가 사고 싶어요. 정말 영희가. 네. 어머니와 20년을 함께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시누이들은 감동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했던 자신들과 달리 영희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읽었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혜진아, 혜수가. 너희도 내 소중한 딸들이야. 하지만 너희는 각자의 삶이 있잖니.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영희는 달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만을 돌봐줬어. 그래서 내가 영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야. 부디 영희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되어달라. 사랑한다. 내 딸들아.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20년의 오해와 갈등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2016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어요. 영희는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작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님, 공사가 거의 끝나가네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말했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전에 절망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곳은 영희가 시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압구정동 원룸 중 한 채였어요. 영희는 이 건물을 개조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건물 입구에 새로 달린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말순 치매가족 돌봄센터.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좋은 일을 시작해요. 영희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들이 놓여 있고 한쪽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었죠. 영희야, 정말 멋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 시누이 혜진이었습니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동생이 이런 멋진 일을 하는데. 혜진은 이제 영희를 진심으로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영희 씨, 이곳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지역 신문 기자가 질문했어요. 오늘은 센터 개원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영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치매 환자 돌봄은 정말 힘들어요.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하고 가족들은 지쳐가죠. 그런 분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곳,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느끼셨겠네요. 네. 20년 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때 이런 곳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요. 센터가 문을 연 지 한 달 후 첫 번째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모임에 참석한 10여 명의 가족들 앞에서 영희가 인사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어요.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돌봤거든요. 20년이나요? 한 중년 여성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 힘들었죠. 영희의 말에 참석자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저도 남편 치매 때문에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저는 밤잠을 못 자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이겨나가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60대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5년째 돌보고 있는데 친구들한테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해 못할까봐. 우리는 다 이해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몇 개월 후 센터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센터를 방문해 강의를 해주었어요.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달라요. 뇌의 변화로 인해 생기는 질병이죠.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 가족들의 이해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보는 분들의 건강이에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거든요. 영희가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시어머니만 생각하다가 제 건강은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까지 쓰러질 뻔했죠. 1년이 지나자 센터는 큰 변화를 맞았어요. 영희야, 이제 두 번째 센터도 열어야겠네. 둘째 시누이 해숙이 말했어요. 해숙은 센터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나요? 응. 대기자 명단이 50명이 넘어.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 해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영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느 날 KBS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말순 치매가족 돌봄센터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센터를요? 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센터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부산에도 이런 센터 좀 만들어주세요. 대구에서도 절실히 필요해요. 영희는 깊이 고민했어요. 2018년 센터를 연 지 2년 만에 전국 10개 도시의 말순 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영희 원장님, 정말 대단해요. 서울시장이 센터를 방문해서 말했어요.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희는 정중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어느 저녁 영희는 원래 살던 집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들과 화해한 후 이 집을 사서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에는 여전히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영희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국에 있는 치매 가족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영희야, 저녁 먹자.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요즘 시누이들은 주말마다 영희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해숙이도 왔어? 응, 조카들도 같이 왔어. 할머니 얘기 듣고 싶다고 하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시어머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할머니가 영희 이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어. 조카가 말했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2025년 영희는 60세가 되었어요. 10년 전 절망적이던 48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전국 신계 도시에서 말순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고 수많은 치매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영희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영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영희는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제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영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돌본 것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책상 서랍에서 영희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편지였죠. 영희야, 이 편지는 내가 60세가 되는 해에 읽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준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했는데 아마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믿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사람. 20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확신했단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영희야, 이제 너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너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라. 사랑한다. 나의 딸 같은 며느리야. 박말순. 편지를 다 읽은 영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영희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제 말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센터 직원들 앞에서 영희가 말했어요.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도 도우려고요. 그리고 젊은 간병인들도 지원하고 싶어요. 원장님,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으면 해요. 그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녁 무렵 영희는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오늘도 잘 계셨지요? 묘비에는 자애로운 어머니 박말순,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랑하는 며느리 김영희가 영원히 기억합니다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20년의 돌봄은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영희가 쓴 자서전 며느리의 20년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영희는 이제 60세, 새로운 인생 2막을 힘차게 살아가고 있어요. 시어머니 박말순 할머니의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전국 각지의 말순 센터에서는 치매,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답니다. 긴 이야기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상하신 내용 댓글로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